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을 만난 것은 중대한 판단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관광이나 방문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어떤 압박이나 위협에도 굳건히 맞서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it them hard yesterday, and we're going to hit them again hard today. 미 육군 헬기가 격추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 같은 기반 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going to go back to attack, or are you thinking of attacking Iranian power plants and bridges, as you've? Well, I'm not going to say that to you, but I can do that. Look, I could knock out. We have the most powerful. 다만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이란이 할 일은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It's fully negotiated. We have a fully negotiated, but they're tapping, and I say, all right, let's give them a couple of more days.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절박함의 방증일 뿐이라며 압박과 위협에 굳건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은 트럼프 대통령을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은 내일 개막합니다. 월드컵 개막 전에 미국과 이란이 합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11월 중간선거의 패배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프렛 후보는 개표 초반 2위를 달리다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3위로 밀렸습니다. 결국 2위까지 진출하는 결선에 오르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자신이 졌던 2020년 대선과 같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election was rigged. It was a dirty election, and it's happening again right now in California. It's happening right now in California. Right now, it's look at what's happening in California. 진행자가 부정선거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발끈해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Your elections are crooked, and you're crooked. So is ABC and CBS and CNN. But Mr. President, You're one-sided crooked networks. All right, let's call it quits because I've had enough. 트럼프는 최근 18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대행 자리에 충성파인 빌 퍼티 주택금융청장을 앉히면서 자신의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ut he's a very smart guy, and he may find out some things about the rigged elections, etc., etc.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유가는 오르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셈입니다.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부정선거 주장을 앞세워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20년 대선 패배 때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강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란 전쟁 전이던 지난 2월엔 2.4%였는데 3월 3.3%, 4월 3.8%에 이어서 이번 달 더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특히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휘발유 가격이 40% 뛰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 중에 에너지 영향이 60%를 차지했습니다. 먹거리도 소고기가 15%, 커피가 24%, 야채와 과일이 6% 오르면서 서민 살림을 짓눌렀습니다. If we think about all of our food, we got to get it from where we produce it to where we consume it. And that requires diesel and gasoline and rail traffic, truck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고물가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love the inflation. You know why? Do you know we've been taking out millions of barrels of oil? Nobody knows it. You know who doesn't know about it? Iran until right now. 이후 SNS에 본인 주도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비밀 작전을 벌여서 원유를 1억 배럴 공급했다고 주장했는데 국제 원유는 오늘 2%대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2%, 다우가 1.9%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고 우리나라 증시와 관계가 깊은 마이크론 주가가 4.7%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을 만난 건 중대한 판단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게이츠는 오늘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의회 조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도 해치지 않았으며 앱스타인의 범죄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앱스타인과는 자선사업 기금 모금을 논의했을 뿐 친구 관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게이츠는 과거 혼외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앱스타인이 여성을 소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Glad to be here voluntarily to testify, to help with the committee's work. I hope my testimony is helpful to the important work of the committee to find justice for the victims.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앱스타인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라구나 비치 남쪽 트레저 아일랜드 비치에서 어제 저녁 해안가에 있던 어머니와 자녀 2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머니와 자녀 1명은 구조했지만 10대 소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라구나 비치 해양안전국은 경찰, 해안경비대와 함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포트 비치를 포함한 오렌지 카운티 해변에는 내일까지 4에서 9피트 높이의 높은 파도 주의보가 발령돼 당국은 해변에서의 수영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관광이나 방문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국 거부 사례와 장기 구금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이런 사례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자기기 검색은 전체 국제선 입국자의 0.01% 미만으로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 정황이 있을 경우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시간주 리보니아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45분쯤 발생했으며 숨진 피해자들은 용의자의 부모와 22살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여자친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는 뒷마당에서 남동생과 여자친구는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투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자동 소총과 다른 무기들을 확보했으며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밤사이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반쯤 트렌턴 중심가 인근에서 50발이 넘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시위에 총격 감지 시스템이 이를 처음 포착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7명의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없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맨하튼 비치에서 차량 한 대가 세탁소로 돌진하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9시쯤 에비에이션 길에 위치한 한 세탁소에서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건물 전면으로 그대로 돌진했고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13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10년 전보다 낮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교육평가 자료에 따르면 9살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성적은 3년 전보다 일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13살 학생들의 경우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정체된 상태며 일부 하위권 학생들은 197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장기적인 학력 저하 문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학교 시기 수학과 읽기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된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내렸고 S&P 500과 다우지수는 1%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가 3%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소재와 기술 업종도 2% 넘게 밀렸습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에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 넘게 오른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X 공모 청약에 참여하려는 기관들이 증거금 마련을 위해 기존 주도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장 후반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한편 개장 전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안도감에 연방준비제도의 이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은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 중서부와 남부 여러 주에서 강한 폭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캔자스주 토피카 일대에서는 어제 새벽 강풍에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 위 대형 트럭이 넘어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차량들이 물에 고립되면서 구조대가 여러 명을 구조했습니다. 인근 미주리주에서도 주택 마당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으며 인디애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엘레바마주에서도 이번 주 초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침수 차량 구조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시애틀에서 K-팝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와 함께 무료 이민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6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시민권 증서 신청 및 재발급 작성 지원과 이민법 상담 등을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에 한해 진행됩니다. LA 한인회는 앞으로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무료 이민 서비스를 운영해 한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이민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아메리카 K-팝 어소시에이션 아카와 함께 오는 6월 15일부터
8일까지 2026 K-팝 아카데미 인 시애틀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출신 안무가 레디와 에이미의 지도로 K-팝 안무를 배우고 18일 시애틀 한국문화축제 무대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K-팝을 통해 현지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교육 행사로 마련됩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왈킬타운 베테랑스 메모리얼 파크에 한국전쟁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한미사랑의 재단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메가더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 월튼 워커 장군의 활약상이 담겨 있고 상단에는 독수리상이 설치된 기념비의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재 총재는 그동안 공원 내 한국전쟁 기념비가 없어 건립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기념비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전쟁의 유산 상영회가 오는 18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열립니다. 영화는 다부동 전투와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작전 등을 통해 전쟁 속 인간애와 희생정신, 한미동맹의 가치를 담아냈으며 생존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미공개 기록 영상도 소개합니다. 상영회는 오후 3시 감독과의 대화에 이어 진행되며 영어 버전의 한글 자막도 제공됩니다. 조지아주 존스 크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총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당시 집안에는 10대 자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역 상공회의소 행사 코디네이터로 활동해왔으며 동료들과 지역사회는 따뜻한 성품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기리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유럽연합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유럽연합 정상과 공동 성명에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현지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본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한국 정상으로선 8년 만에 유럽연합을 방문해 이뤄진 회담에서 양측은 경제, 안보,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나아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자, 특히 북한의 지원과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양측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추구하면서도 대북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 규탄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인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의 베버르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의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브뤼셀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절반도 안 되게 인쇄한 투표소가 전국에 1,300곳 넘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 수의 50%에 못 미치게 투표용지를 인쇄해 놓은 투표소는 전체 14,288곳 가운데 9.6%인 1,371곳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제각각입니다. 인천 옹진군 선관위는 100%로 준비했지만 부산 동구 수정 5동 제2투표소는 선거인 2,197명에 용지 1,000장만 인쇄해 인쇄 비율이 45.5%에 그쳤습니다. 그럼 실제로 투표 중단까지 발생했던 투표소 26곳은 어땠을까? 26곳 중 15곳에서 용지 인쇄 비율이 50% 미만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처음 보고된 서울 송파 가락 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선거인은 4,178명이었지만 용지 인쇄는 2,000장으로 인쇄 비율이 47.8%에 불과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50% 이상 인쇄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투표소는 100장 단위로 인쇄한다는 이유로 자투리 수량을 빼다가 50% 미만이 됐다고 선관위는 해명했습니다. 소수점까지 갔을 때 49점 몇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절사에 의한 경우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선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투표록 제목을 같은 동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하면서 정작 1투표소 1,104명의 투표 결과는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1,000명이 넘는 투표 결과가 통째로 누락된 건데 해당 지역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아침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지역 선관위 측은 누락된 표가 선거 당락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입력 오류를 빠르게 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 대해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본투표 시작 전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를 증거물로 확보하려던 건데 현장에서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행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증거보전 글자가 적힌 상자를 든 법원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3시부터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 선거의 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그제 인쇄 매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주변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인용했습니다. 20여 분 동안 검증이 진행됐는데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증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송파구 선관위의 관련 사실조의 답변 등에 따라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위치가 확인되면 다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틀 전인 지난 9일 폐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업체가 수거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전달되기 전 송파구 선관위 측이 선거 공보물과 함께 폐기물 업체에 해당 상자를 넘겼다는 겁니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선관위 측은 민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서울시 선관위가 그제 해촉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in this car.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국민의힘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삼선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냐는 당내 비판 등을 의식한 듯 정 의원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3파전으로 오늘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당권파 정점식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는데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협공에 나섰습니다.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정 의원은 통합을 외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정 개파를 위해서 또 특정인을 위한 그런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1차 투표에선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와 정 의원과 김 의원이 결선을 치렀는데 의원 55명의 표를 받은 정 의원은 48표의 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 친윤계로 분류됐던 정 의원은 도로 친윤당이란 당내 비판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개파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안팎의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이렇게 비켜갔습니다. 원내대표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원들의 중의를 모은 그런 집단 지성에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문제는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할 문제라고만 밝혔습니다. 경선 결과와 관련해 당권파에선 지금 친윤계가 어디 있느냐, 당 노선은 앞으로 지켜보면 알 것이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왔고 반면 비당권파에선 득표수 7표 차이는 변화란 의미란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이제 내일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고 첫날 한국 경기도 열립니다. 합동 거리 응원전에 참여하셔서 한인들의 하나된 모습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